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제가 플랫폼에 대한 개요와 짧은 설명을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설명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희 이제 금일 실시하는 것은 2차 외부 대상 활용 교육인데요. 저희가 이미 지난 2월 26일, 2월 달 후반부에 1차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진행되는 이 세션과 모든 내용은 당시에 진행했던 내용과 거의 대부분이 동일하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중복된 내용이고 저희가 시차를 두고, 왜냐하면 저희가 신규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교육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플랫폼이 계속해서 조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조금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이 공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저희가 안내드리는 방향이나 정보는 동일하다라는 것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가 되죠? 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에서는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계정명을 아직 조정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소속 기관명, 그 다음에 성함, 그다음에 직함으로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참석자분들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이렇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고 주요 용어나 기본적인 계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계정을 신청하시는 방법과 이제 안내사항과 참고자료, 그다음에 연수기관의 역할 정도로 구분해서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개요입니다. 저희 비대면 연수 통합 플랫폼은 영어로는 씨앗온, 저희 연수 사업실의 그 브랜드명인 씨앗에서 이제 온라인을 붙여서 씨앗온으로 플랫폼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LMS, 즉 학습 관리 시스템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네이버 밴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는 제한된 그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듯이 저희 LMS도 다양한 콘텐츠를 그렇게 특정 인원들을 대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는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이 공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영상 강의 콘텐츠라든가 이제 강의 자료들이 이제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좀 공유가 된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특이한 상황은 밴드의 기본 기능을 넘어서서 좀 더 학습과 연계된 주요 기능들을 저희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출결 관리 기능이라든지 이제 진도율 체크, 그다음에 유튜브나 줌 계정 링크를 연동하는 기능들이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정한 공간 안에서 구글 클래스룸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그러한 LMS 시스템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월드와이드웹을 넣으셔도 되고 넣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siat-on.kr로 접속하시면 저희 포털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서는 가장 큰 배경은 사실 2020년 코로나19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디지털 뉴질이라든지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의 그 유형을 좀 저변을 넓혀야 되는 그런 기조에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첫 번째로는 이제 파트너 국가에서도 좀 더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비대면 연수를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이 범부처적으로 비대면 연수의 파트를 좀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플랫폼은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ODA 비대면 연수, ODA 사업에서 무상원조에서 또 비대면 연수를 실시하실 때 저희 쪽과 같이 협업해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비대면 연수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통합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에 다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OD 사업 중에서도 국조실에서 관리하는 종합 시행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이제 계정을 신청하셔서 자체 사업을 운영하실 때에도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비대면 연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혼합 연수라든지 플립드 러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 효과성도 증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콘텐츠나 강의 자료들 같은 것들이 저희 협력단 내부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민간 공공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가 서버를 그 인프라를 관리할 수도 있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강화됐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바일이나 웹,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접속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반응형 웹을 적용해서 어느 기기에서나 좀 연수생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영어랑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언어적인 부분에서 두 개 언어를 제공하지만 브라우저 번역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를 또한 자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이후에 시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수험국에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CDN,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그러한 클라우드의 한 서비스 영역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파트너 국가에서 영상이 재생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나 줌 같은 다양한 외부 기능들까지 이제 접목해서 강의나 이런 평가 등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해 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이제 처음 딱 접속하시게 되면은 좀 헷갈리시는 단어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좀 전문적인 단어들을 저희가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주요 용어들만 조금 이 파트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간제랑 연수를 구분하실 때 기간제랑 상시제라는 것을 구분하시게 되는데 연수의 형태를 비대면 연수의 형태를 구분짓게 되시는데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과정이 실시되고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종료가 되는 과정을 뜻하고 상시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쭉 두고서 그 안에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사업을 과정을 참여하면 이제 수료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면 1년 동안 과정을 열어놓고 그 중간에 뭐 일주일 정도만 참여하면 이 사람은 수료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제 상시제고요. 보통 이제 저희 코이카 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 세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용어로는 이제 전문 과정과 공개 과정,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비공개 과정과 공개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과정의 경우 이제 비공개 과정이고 결국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비공개 과정으로만 과정들을 개설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작권 문제나 저희가 이제 강의들을 공유하는 것들 그런 계획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좀 공개 과정들도 이제 늘려갈 계획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제 기수입니다. 기수라는 단어는 각 과정을 묶는 그 위에 상위 범주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 기수라는 체계를 연도나 학기 같은 것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1학기라고 기수를 설정하면 그 1학기 아래 다양한 과정들이 이제 축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들을 하나의 형태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상위 범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과정을 만약에 2022년도에 한 개만 운영을 하시더라도 기수를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기수 아래 과정을 만드셔야 돼요. 네, 그런 형태로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클립 페이지입니다. 강의를 업로드하시게 되면, 강의를 만드시게 되면 회차나 클립 페이지의 그런 준위로 적용을 하셔서 강의를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예시와 같이 1회차는 뭐 1주차, 클립은 이제 월요일, 페이지는 1교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강의들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기관마다 운영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과정을 업로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차 준위에서 모든 강의를 다 올리시기도 하고요. 뭐 특정 어떤 강의 그 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클립 단위에서 올리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수기관과 또 외부에서 저희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뒤에 이제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런 문서 양식을 조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쪽으로 첫 번째로는 문서를 통해서 그 관리자 계정과 기관 등록을 신청하시는 내용을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는
웹페이지에서 또 기관을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URL crtc.on.kr로 들어가시면 기관을 등록하시고 관리자 계정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주셔야 최종적으로 계정 승인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먼저 기관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이후에 요 수신초로 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관련 내용을 문서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서와 온라인 시스템 그 신청 내역을 비교해 본 후에 최종적으로 관리자 계정을 발급해 드리고요. 관련된 양식은 저희가 포털에 자료실에 다 올려뒀기 때문에 그쪽에서 참고 양식을 보시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계획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전체 연수를 다 비대면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좀 일부 특이 과정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다 비대면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씨앗온이라는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매뉴얼과 FAQ, 그다음에 운영 정책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플랫폼의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기관의 역할입니다. 사실 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연수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연수생들을 관리하는 모든 사실 연수 관련된 업무의 전반이 사실 연수 기관의 역할로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로는 과정을 개설하고 콘텐츠를 등록하고 또 수강생 관리하시는 것, 연생들이 좀 잘 가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만약에 오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시는 것,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유지보수 업체,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율해 주시는 것 등을 저희가 연수기관의 역할로 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의 문의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비대면 연수는 현지의 연수생들이 머무르기 때문에 문의가 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소에 안내하기로는 연수생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간단한 것들을 사무소에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고 좀 디테일한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연수기관 쪽으로 문의를 넘기셔서 최종적으로는 유지보수 업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금 안내드린 그것의 역순으로 회신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소에도 안내를 드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기관에서도 관리를 하실 때 수강생들이 문의가 또 연수기관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좀 접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세션이 오늘 총 3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이후에 세션까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한 다음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잊어버리실 것 같거나 바로 좀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채팅방에 바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데이터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Q&A 세션에서 다 다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턴을 저희 KT웹테크 저희 플랫폼 구축사인 KT웹테크 김효진 과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관관리자 여러분. 씨앗온 시스템 유지보수 팀을 맡고 있는 K2 웹테크 김효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기관관리자로 상정을 하고 시스템 안에서 관리자 계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안내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기본 기능을 시연한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체계 및 구조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아이디 체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과정과 절차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또 그 예시별로 무엇과 무엇이 같고 무엇과 무엇이 다른지 오늘은 좀 컨셉 위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정은 기관 관리자 아이디입니다. 기관 관리자 아이디는 저희나 코이카 총괄 관리자가 부여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 아이디는 또 다른 기관 관리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관리자는 그 하단에 과정 관리자 아이디를 만들 수 있지만 연수생의 경우 자신의 아이디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시 설명에 있어서 기관 관리자는 파란색으로, 과정 관리자는 빨간색으로, 연수생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능 권한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플랫폼의 레벨이고 여기서는 권한 체계를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 기관 관리자께서는 특히 운영 관리의 기수 과정 생성을 담당해 주셔야 되고 또 기본 기관 정보를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콘텐츠 관리의 과정 콘텐츠에 있어서 담당자를 만들어서 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생 아이디는 연수생이 본인이 생성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승인 과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과정에는 전문 과정과 공개 과정이 있습니다. 공개 과정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사이트에서 보시는 모든 과정은 전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 과정은 수강생에게 미리 코드를 알릴 필요가 있고 수강생이 로그인한 다음 수강 신청을 할 때 코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자동 승인 설정을 기관에서 해주면 승인이 자동으로 나서 수강생은 자동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수동 승인 옵션을 사용했을 경우 수강생은 대기를 거쳐서 기관 담당자가 승인을 해줘야지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과정 개설 절차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정 개설에는 콘텐츠를 포함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고 껍데기만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포함하려면 기관 관리자단에서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콘텐츠 마스터는 백업의 개념이므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가져다 쓸 게 아니라면 1번에서 간단하게 만드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자 관리를 하실 때 기간 2번 설정에 따라 과정 운영자에게 콘텐츠 개발 권한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과정을 개설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하려면 안 줘도 되고 안 하려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과정을 개설했을 경우에 과정 운영자에게 콘텐츠 개발 권한을 필수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과정 아이디 단에서 과정 운영자가 직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한 개의 과정에 여러 명의 운영자를 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과정 운영자 배정 시 권한 차별화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 운영자 관리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이러한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 특히 콘텐츠 개발 권한 추가 기능을 하단 빨간색 체크를 통해서 부여하시면 됩니다. 수료증 발급 절차입니다. 먼저 기관 아이디단에서 시스템 기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며 기타 자료가 있으실 경우 이렇게 다른 양식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양식을 설정하고 과정단에서 성적 관리를 마치면 사용자가 비로소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양식 설정 예입니다. 사용자가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기본 양식이 설정이 됐고 또 왼쪽 하단에 기관에서 로고 이미지를 등록해 줄 경우 이렇게 로고까지 함께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안내 자료입니다. 저희 안내 자료는 매뉴얼과 플랫폼 Q&A 및 가이드 영상 목록을 둘 수 있습니다. 먼저 매뉴얼은 저희 웹사이트 학습 지원에서 자료실로 가시면 게시판 맨 하단에 학습자 매뉴얼, 그리고 과정 운영자 매뉴얼, 기관 관리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를 한번 가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학습 지원에 가시면 하단에 두 번째에서 자료실을 찾을 수 있고요. 자료실 게시판에 최하단에서 학습자 매뉴얼, 과정 운영자 매뉴얼, 기관 관리자 매뉴얼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관 관리자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기관 관리자가 사용하는 매뉴얼은 이렇게 기본 화면 구성 및 통합 관리, 사용자 계정 관리, 콘텐츠 등록 및 관리, 수 관리, 과정 관리, 평가 관리, 수강생 관리, 채점 및 성적 산출, 기관 관리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화면 구성을 설명하고 있고 기능 쪽으로 가시게 되면 상단에 업무 플로우를 얘기하고 있고 그 하단에는 화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뉴얼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지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자 위주의 안내 콘텐츠를 다시 만들었는데요. 자료실 최상단에서 두 번째 게시물로 가시면 이렇게 플랫폼 Q&A 및 가이드라인 영상 목록이라는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래 탭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Q&A 검색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을 다 정리를 했고 또 그 옆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 옆에는 관련 영상이 있고 또 이것이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를 통해서 분류 작업을 했고 그래서 가령 언어를 선택을 해주신다고 하면 언어에 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옆에는 관련 영상도 링크가 됩니다. 그 옆 탭을 가보시면 FAQ라고 돼 있는 사무소용 질문과 답변을 따로 보실 수 있고 그 옆에는 영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참고 링크도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세 번째 탭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교육 영상, 유튜브에 올렸던 교육 영상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공통 가이드, 기관 관리자, 사용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네. 지금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온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저희 시아돈 유튜브에 모든 교육 영상이 올라가 있고 저희 엑셀에 목록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들어와서 보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목록 클릭을 통해서 저희 유튜브로 들어와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계정 체계 그리고 설명 자료에 대한 안내를 들으셨고 이어서 저희 K2 앱테크의 홍성현 대리가 기능 실현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기본 기능에 있어서는 기관 관리자 계정 신청법 과 함께 특히 과정 개설에서 운영을 위한 최소 설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심화 기능에서는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모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2앱테크 홍성현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기본 기능에 대한 실현과 심화 기능에 대한 실현을 시작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관 관리자 계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 관리자 계정 신청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연수사업실로 문서를 작성하셔서 그 해당 문서를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서 참여기간 신청을 통해 웹사이트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승인을 하여 계정을 생성해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는 상관없고요. 둘 다 이제 두 가지 전부 실행을 하셔야 기관관리자 계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선 연수사업실의 문서를 다운받아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웹사이트 시아돈 플랫폼의 학습 지원 자료실로 들어가신 다음 이제 그 자료실에 보시면 시아돈 기관 등록 및 관리자 계정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신규 기관 신청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이제 압축 파일에 이렇게 6가지 문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부침 2-1, 부침 2-2, 그다음에 부침 3번을 모두 작성해 주신 다음 연수사업실로 보내주셔야 기관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부침 2-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폼 활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부침 2-2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 계정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시는데 이처럼 예시를 들은 것처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는 관련 기관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침 3번에는 이제 기관에서 연간 교육 인원 계획안을 작성해 주시고, 이제 이 작성한 3가지 문서를 연수사업실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기관 관리자 계정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보내야 할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어쪽에 보내야 할지도 나와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보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기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아돈 홈페이지에 가서 위쪽에 플랫폼 참여 기관으로 들어가시면 참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참여 기관 등록 신청을 들어가시면 저런 참여 기관 등록을 하면서 기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 참여 기관 이름으로는 뭐 기관명을 한 국문으로 적어 주시고, 그 아래는 이제 영문 이름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 이미지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로고 이미지는 이제 기관의 로고 이미지나 특정한 이미지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 이제 기관의 홈페이지 URL을 입력해 주신 다음 이제 담당자 이름, 담당자 이메일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는 이제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나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 전화번호나 담당자 전화번호를 이제 사무실 전화번호나 이제 업무용 전화번호로 입력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참여기간 등록 신청이 완료되고, 이제 저희 유지보수팀 쪽에서 그 연수사업실에서 승인 여부가 내려오면 저희가 승인을 하면서 기관관리자 계정을 생성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관 정보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기관관리자 계정을 저희 유지보수팀 쪽에서 제공해 드리면 로그인 하신 다음 여기 사람 모양 아이콘에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대시보드가 나오는데 왼쪽 메뉴에서 시스템 기관 정보로 들어가시면 여기 관련 기관 관리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위에 기관의 상세 정보, 재수강 정책,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 상세 정보에서는 아까 참여 기간 등록 신청에서 적으셨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직접 정보를 기입하셔도 되고 수정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료증 양식 설정이 있는데 수료증 양식 설정은 이제 자체 기관 내에 직접 쓰시는 수료증 양식이 없으시면은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 양식을 사용한다고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자체 수료증 양식이 있으시면 그 아래 수료증 양식 이미지 업로드 혹은 이제 수료증 양식 HTML 입력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문 수료증 양식 설정과 영문 수료증 양식 설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설정해 주셔야 수강생분들이 언어에 따라 모두 수료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 수료증 양식 설정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재수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고 다시 재수강이 필요할 경우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이 있습니다.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로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수료 기준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수료를 위한 최소 조건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값으로 50점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카테고리에서 성적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편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값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0%로 되어 있지만 이제 설정을 하시면 이제 각 항목마다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지금처럼 시험 20%, 즉 시험 20점, 출석 80점 이런 식으로 총 100점이 되어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과정을 개설하면 과정 안에서도 해당 항목이 있는데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과정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과정 운영 대시보드 안에도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놨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기관 정보에 있는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 같은 경우는 기관 전체의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과정 안의 수료 기준 비율은 이제 이 과정 즉 특정 과정만이 사용하는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목마다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제 게시판 참여나 설문 참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설정하시면 되고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퀴즈, 과제, 라이브 세미나, 출석 같은 경우에는 이후 과정 개설 후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기수 생성과 기수의 뜻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수 생성하는 방법은 왼쪽 운영 메뉴로 들어가셔 기수 개설 관리로 들어가시면 원래는 이제 기본 상시제 기수라는 상시제 기수만 생성되어 있을 텐데 이제 상시제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하면 이제 편집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제 편집도 할 수 없고 수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기수는 기간제 기수밖에 없고 기간제 기수를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처럼 기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수의 뜻은 아까 김반석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수는 대학으로 치면 학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수강생이 수강 신청하는 대상을 그 과정을 이제 기관 용도별로 이제 묶어놓은 것을 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수를 이제 생성하실 텐데요. 기수의 연도를 선택하시고 기수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 기수 이름은 이제 되도록 한글로 입력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을 입력해 주시고
학습 기간을 설정해 주신 다음 그 아래에 이제 게시 처리가 있는데요. 게시는 이제 게시 처리를 체크하지 않고 저장하시면 기수는 저장이 되지만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게시를 체크해 주시면 저장하고 나서는 수강생분들이 해당 기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게시 처리를 따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과정 개설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 개설 관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운영 메뉴에서 과정 개설 관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과정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을 추가하시면 그런 과정 개설 화면이 나오고 맨 위에 기수에서는 이제 기수 선택 혹은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처럼 기수를 미리 만들었다면 기수를 선택하여 방금 만든 기수 이름을 선택하고 해당 기수로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수 생성이 필요하다면 기수를 여기서 직접 생성하면서 과정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설 구분으로 넘어가서 개설 구분에는 기존 콘텐츠를 재사용하여 개설할지 콘텐츠를 신규 개설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 콘텐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콘텐츠는 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 안에 강의를 제작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과정 강의의 백업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콘텐츠에 반영되기 때문에 과정을 마친 후 새로운 과정을 생성할 때 기존 과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 왼쪽에 콘텐츠 마스터에서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 콘텐츠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과정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과정 개설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아래에 과정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우선 기존 콘텐츠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과정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과정명은 이제 국문, 영문 둘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 수강신 기간이나 뭐 수강 신청 기간이나 수강 취소 기간, 학습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생성하신 기수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SDG를 선택해 주시고 그 아래 코이카 사업 여부가 있는데 만약 코이카 사업이시면 꼭 필히 코이카 사업 여부에 체크를 해주시고 교육 유형은 전문 유형만 사용하므로 전문 유형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로 게시로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과정 개설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과정 안에서 운영을 위한 최소 조건이 있는데 과정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수강생분들에게 할 일도 있고 이제 설정할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운영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과정 개설하면서 설정한 모든 설정이 나와 있고 편집을 해보시면 이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과정을 자동 승인할지 수동 승인할지도 변경하실 수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아래에 수강 신청 코드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 코드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생성한 이 과정을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수강 신청 코드를 수강생분들에게 이제 공유해 주시거나 배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정 안에 강의 계획서로 넘어가면 되는데,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이제 수강생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인터넷 이슈가 있어서요.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강의 계획서 편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제 수강생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 계획서를 이제 편집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표 이미지나 이제 맛보기 영상 같은 거를 첨부하실 수 있는데,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정 소개란에 나오는 썸네일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맛보기 영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미리 보는 강의 동영상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아돈 플랫폼에서 이제 수강생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연수 과정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인터넷 지연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느린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생 화면에서 연수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과정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오고, 여기 과정의 교육 유형과 뭐 기수, 뭐 전문 과정인지 공개 과정인지를 선택하셔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과정 화면 소개란이 나올 텐데요. 지금 인터넷 이슈로 인해서 과정 소개란이 되게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나왔네요. 이렇게 과정 소개란이 나오고, 여기 과정 썸네일, 과정 이름, 이제 기간이나 기관명 등이 나오고, 이제 상세 보기로 들어가시면 이거는 넘기고 그러면은 말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맛보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업로드 시 해당 강의의 첫 번째 동영상 강의를 직접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수업 목표나 맛보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의 첫 번째 영상을 직접 미리 볼 수 있는 것이고, 수업 목표나 수업 운영 전략을 직접 적으셔서 저장을 하시면 수강생분들이 해당 강의 소개 영상이나 글 등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여기까지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은 3번이나 보여드렸는데, 이제 정확한 내용을 집어서 얘기 드리자면, 아까 게시판 참여나 설문 참여는 여기에서만 설정하시면 된다고 했지만, 이제 시험, 퀴즈, 과제, 그리고 라이브 세미나, 출석 같은 경우에는 각 항목마다 그 항목 안쪽에서 세부 설정이 필요합니다. 출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강의 목록에 이제 강의를 제작하여서 그 강의 진도율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데요. 이제
출석이 80점이라고 치면은 이제 진도율이 50%다. 그러면 출석 점수는 40점이 부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험, 퀴즈, 과제 같은 경우는 평가 출제 및 채점에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이따 심화 기능 실현에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세미나 관리에서 직접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계정 생성 및 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계정 생성 및 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자 계정 생성을 위해선 왼쪽 메뉴에 사용자 그리고 계정 관리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면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관리자 계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 관리자, 과정 운영자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연수사업실에서 승인을 하여 저희 유지보수팀에서 각 기관 분들에게 부여해드리는 계정은 기간관리자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기간관리자 계정이 생성할 수 있는 과정운영자 계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관리자 계정도 같은 기간관리자 계정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여러분들이 기간관리자 계정이 많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기간관리자 계정을 따로 생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현에서는 과정운영자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정운영자 계정을 생성해 주시고 계정 아이디를 중복 확인해 주신 다음 이름, 비밀번호를 작성해 주시는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최소 한 글자 들어간 이제 그리고 9글자 이상으로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고 그 아래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그 란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작성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수신 여부를 체크해 주신 다음 저장을 해 주시면 과정 운영자 계정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과정 운영자 계정을 생성을 하고 그것을 그 계정으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과정 운영자 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과정 운영자 메뉴에 과정 운영자 배정으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여기서 과정 운영자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서 어떤 과정에 배정을 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위쪽에 뭐 상시제 기간제 중 어떤 연도를 선택할지 그다음에 이제 기수명을 선택해 주시고 기수명 그 아래에 이제 과정명이 있습니다. 과정명을 선택해 주신 다음 과정 운영자 아이디나 이름을 원하시는 것으로 검색해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검색한 다음 이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보내면 배정이 완료됩니다. 세부 권한이 필요하시다면 세부 권한에 체크 또는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콘텐츠 아까 설명드렸던 콘텐츠 마스터의 설정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학습 콘텐츠 개발 담당자 등록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콘텐츠는 이제 말 그대로 전체 과정의 온라인 수업의 그 설정 권한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과정 운영자 배정이 완료됩니다. 근데 이제 과정 운영자 배정이 완료된 후에도 추가적인 권한 설정이 필요하시다 하면 여기 세부 설정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세부 권한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정 운영자의 계정 생성과 배정의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과정 추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생성한 과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지금 저는 이제 과정 안에 그 강의를 미리 생성해 두었지만
보통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강의 목록에서 새로 추가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실시간 수업, 그리고 링크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추가하시려면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가셔서 오프라인 수업의 제목, 그다음에 수업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오프라인 수업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시작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저희 여기 시간이 2시 54분입니다. 그러면 14 수업 시간 설정을 14시 55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현재 시간부터 이제 QR 코드 저희 오프라인 수업에는 QR 코드를 제공해 드리는데 QR 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4시 55분부터 30분 이내 그러면 이제 15시 25분까지 출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수업 안내 또 게시 체크를 해 주신 다음 저장을 하면 오프라인 수업 생성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가 오프라인 수업 생성이었고 이제 실시간 수업 생성으로 넘어가면 실시간 수업 생성은 이제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수업처럼 수업 제목, 수업 시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줌과 같은 이제 비대면 회의나 뭐 비대면 수업 그런 URL을 적어 주시면 되고 그 실시간 수업에서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딱히 세밀하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수업과 라이브 세미나 혹은 온라인 세미나의 차이점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에서 보신 것처럼 실시간 수업은 출석 점수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이제 온라인 세미나는 라이브 세미나 점수로 들어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 추가로 넘어가자면 온라인 수업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콘텐츠 구성 모드로 변경하라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콘텐츠 구성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추가하지 않으셔도 따로 이렇게 바로 버튼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콘텐츠 구성에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차시, 다른 말로 회차, 그리고 다른 말로는 클립 이런 식으로 실시간 오프라인 수업 링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시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차시 제목, 차시 회차 제목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클립 강 제목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 그 아래 계속 설정을 하시면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회차 생성이 완료되었고 지금 게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수강생분들이 해당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게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회차 설정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클립 즉 강 설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클립의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 설정을 할 수 있고 클립 안에 또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에서 직접 수업을 업로드하거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이란 어떤 것이냐? 그 강 단위로 출석 인정을 주고 이제 페이지 안에도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이 있는데 페이지는 이제 즉 클립 아래 여러 가지 여러 개의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여러 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페이지마다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페이지별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의 합산이 그 클립의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의 합산보다 같거나 많아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너 지금 내 설명이 너무 복잡하다. 좀 간단하게 출석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에서는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여기 클립 즉 강 콘텐츠 설정에서 출석 인정 최소 학습 시간을 여기서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그 아래 페이지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퀴즈, 파일, HTML 등과 같은 그 강의 타입이 있습니다. 강의 타입을 설정하시고 그 아래 동영상 타입이 있는데 동영상 타입은 동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시거나 혹은 유튜브 동영상 링크, 비메오 링크, 뭐 동영상 플랫폼 링크들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데요. 동영상 수원국 그 수강생 여러분들의 인터넷 상황이나 그 수원국의 인프라 상황에 따라 이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동영상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동영상 다운로드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동영상 다운로드가 필요한 강의거나 필요하시다면 여기 동영상 다운로드에 체크를 해주시고 동영상을 게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퀴즈가 있는데 퀴즈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 강의 목록에 있는 퀴즈는 이제 출석 점수나 시험 평가 점수에는 따로 반영되지 않고 단순하게 문제를 내므로써 수강생분들이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어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 같은 경우는 수업에 필요한 첨부 파일이나 뭐 여러 가지 문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는데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문서 뷰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문서를 직접 보면서 수업을 듣고 싶으시다. 그럼 여기 파일에 문서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추가 방법이었고요. 다음으로 심화 기능으로 넘어가서 과정의 수동 승인 시 수강 승인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 설정에서 따로 설명드렸다시피 그 과정의 승인 방법에는 자동과 수동 승인이 있는데요. 지금 수동 승인일 경우 수강생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면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 수강생 탭으로 가시면 이렇게 수강생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강을 듣고 있는 수강생 목록이 나열되고 그 위에 수강생 검색 기능에서 수강 승인 대기를 클릭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수강 승인 대기 중인 수강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체크를 하신 다음 수강 승인을 해주시면 수강 승인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수강 승인이 완료되고 수강 중인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평가 출제 및 채점에 대하여 설명드릴 텐데요. 평가 출제 및 채점으로 들어가시면 문제은행, 평가 출제, 제출 현황, 학습자 제출물, 채점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문제은행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문제은행에서는 여기서 그 시험 평가를 위한 문제를 제작하는 곳으로 오른쪽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문제 그룹명을 적어 주신 다음 그 아래 문제 유형과 이제 문항 추가가 있습니다. 유형 같은 경우는 뭐 객관식 서술형, 단답형, OX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고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 추가하셔서 정답을 선택하실 때 왼쪽 체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항 같은 경우는 문제 그룹에 몇 문제를 넣을지 문항 추가를 하면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게 1번 문제고
지금 문항 추가를 해서 2번 문제가 생성됐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뭐 서술형 문제를 해서 서술형 답변 이런 식으로 서술형 답변을 몇 글자 이상으로 할지 설정하실 수도 있고, 이제 글자 제한을 두고 싶지 않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공란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OX 퀴즈 같은 경우는 O나 X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제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기능이 어려운데요. 빈칸 채우기는 예시 문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의 색깔은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 여기 추가 기능을 꼭 클릭하셔서 빈칸 채우기 문제 답안 입력 란을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답변란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제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사과의 색깔은 땡땡색이다.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 문제를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답변은 뭐 빨간색이다. 혹은 이제 답이 여러 가지일 경우는 컴마를 해주시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한 다음에 붉은색 이런 식으로 작성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은 이제 답을 몇 개 이상 써야 정답이다라고 설정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문제 은행에서 문제 그룹 생성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가 평가 출제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평가 출제로 넘어가서 문제 생성이 완료된 걸 평가로 끌어와서 시험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추가를 하시면 이제 시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에서 설정하였다시피 시험 퀴즈 과제 3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생성할 지금 예시로는 실연으로는 시험을 생성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시험 생성 후 이제 응시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채점 결과 즉시 확인이 필요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과 이제 평가 화면 진입 제한이 있는데, 평가 화면 진입 제한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강생이 시험에 몇 번이나 입장할 수 있는가 그 횟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각 수원국들의 인터넷 상황이나 인프라 상황에 따라 인터넷이 끊기거나 이제 자주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끊기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최소 10번 이상씩 진입 횟수를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 화면에 진입하는 그 순간 제한 시간이 카운팅 되기 때문에 제한 시간도 넉넉히 잡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비율이 있는데요. 평가 비율은 아까 시험 20점에서 해당 시험에 몇 점을 부여할지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몇 문제 낼지 이렇게 4개를 설정하면 문제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이 나오고,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문제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난이도 혹은 이제 문제 그룹의 문제를 임의로 선택할지 순차로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의 총점에서 몇 점을 배점할지를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 일괄 배점이 필요하시면 일괄 배점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를 체크해 주신 다음 저장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 시험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시험이 제대로 생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습자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시거나 오른쪽 위에 학습자 화면 확인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학습자 관점으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험 잠시 기간을 설정하고 온라인 시험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슈 때문에 온라인 시험을 직접 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요.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분들의 학습 모니터링과 성적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모니터링으로 넘어가시면 학습 모니터링에서는 그 수강생분들의 그 진도율 상태나 시험 참여 여부, 과제, 퀴즈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시험이 총 몇 개에서 몇 개를 왼쪽에 몇 개를 참여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다 과제, 퀴즈, 온라인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학습 모니터링은 수강생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성적 관리로 넘어가시면 성적 관리에서는 총 점수가 이제 출석이 80점이고 시험이 20점인데 그 수강생이 이제 몇 점을 맞았다, 몇 점이 나왔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 수강생의 출석 점수를 클릭하면 출석 여부나 시험을 클릭하면 시험 참여 여부나 여러 가지 참여 여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관리에서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왼쪽 번호를 클릭하시면 성적 처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강생분들의 점수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에서 왼쪽 게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시 체크가 있는데 이 게시 같은 경우는 수강생분들이 과정을 모두 수강한 후 자신의 점수를 알고 싶다. 근데 이제 점수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언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게시 체크를 꼭 해주셔야 수강생분들이 자신의 성적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지 관리와 설문지 게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지 관리는 여기 설문지 관리 메뉴로 들어가셔서 설문지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도 추가를 하시면 이제 문제은행과 마찬가지로 설문을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에 미응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아도 설문을 제출할 수 있게 하려면 미응답 가능에 체크를 해주시고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만족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족도 설문이 완성되고 문항 추가를 했는데 객관식 설문을 추가하고 싶으면 객관식, OX, 그다음에 이제 단답형, 서술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설문지는 따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 체크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면 설문지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설문이 저장된 것이고 설문지를 게시를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왼쪽 설문 진행 및 결과 확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게시를 할 수 있는데 방금 만든 설문을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설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문은 이제 제목과 이제 밑에 설문 종류가 있는데 설문 종류 같은 경우는 학습 시작 전, 평가 시작 전, 성적 확인 후, 수료증 출력 전, 학습 시간 전후 비교 설문 등 특정 구간에 설문을 시작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구간이 아니라 아무 때나 설문을 수강생이 원할 때 설문을 시작하고 싶다. 그때는 일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설문의 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설문을 시작하면 설문 게시가 완료되고 학습자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이렇게 설문이 게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문의 오는 질문에 대하여 따로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제 비밀번호를 수강생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 잊어버리실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잠시 인터넷 이슈가 있어. 다시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가셔서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사람 모양 아이콘으로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셨다. 그러면 비밀번호 초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초기화를 하시면 될 텐데, 이제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생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기관 관리자 계정이나 뭐 과정 운영자는 기관 관리자 계정이 찾아질 수 있으니 상관이 없지만, 기관 관리자 계정을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 K2F테크 유지보수 팀에게 기관 관리자 계정을 찾아달라고 하면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 수강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할 때 적었던 이메일을 적으시면 이메일에 발송이 돼서 이런 식으로, 잠시만, 이렇게 발송이 되고, 메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비밀번호 초기화된 것을 메일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다시 자신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메일로 해당 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광고함이라든가 SNS함, 뭐 스팸 메일함으로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메일함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기능과 심화 기능에 대한 실현 내용이었고요. 제 세션은 끝났고 이제 다음으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좀 주세요.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질문들이 이미 있어서요. 그 주신 질문들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추가적으로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기수 개설에 대해서 주신 문의가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문의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기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수 이름을 한글로 설정하라고 저희가 안내가 나갔는데, 연수생들이 보기 위해서는 영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기수명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기수명을 볼 수는 없고, 수강생분들은 과정명만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시스템 개선을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과정명이랑 기관명들을 이전 저희가 역량 강화에서 어떻게 안내를 드렸었냐면, 연생들이 볼 수 있게 영문명으로 좀 써달라, 기관명이나 과정명들을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두 개가 다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재 이제 개선하고 있는 방향은, 이제 과정명 같은 경우에 국문과 영문 모두 필수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기관명 같은 경우도 국문과 영문 다 필수로 넣어주시게끔 시스템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수생들에게는 영문으로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고, 저희가 관리 포인트가 필요한 국문에서 이제 자료가 다운로드가 필요한 것들에서는 국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수는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생들에게 표출되는 정보는 아니고, 저희가 그 과정들에 대한 상위 범주로서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자 차원에서의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영문명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현지 시간으로 작성해야 하나요?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오프라인 수업은 이제 한국에서 실시할 때 대면으로 진행할 때 저희가 이제 QR 코드를 좀 공유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별도로 이제 작성될 필요는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 강의와 온라인 세미나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참고하실까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강의 과정 안에 수료 기준 및 평가 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평가 비율은 이제 각 항목마다 점수를 몇 점 부여할지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제 평가 비율에 출석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두 가지, 라이브 세미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치면 실시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석 점수로 들어가는 거고,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세미나 점수라는 따로 이제 항목 점수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 실시간으로 뭔가를 한다. 예를 들면 줌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비슷한 답변이 서면으로도 나간 것 같고요. 글로도 나간 것 같고요. 실시간 강의가 줌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녹화 영상 강의를 송출하는 것인가요? 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이랑 보통은 연동해가지고 줌 링크를 걸어서 저희가 실시간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읽어봤는데 저희가 드릴 안내 내용을 그대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풀보고 액션 플랜 같은 라이브 세미나의 경우 실시간 강의를 올리셔도 되고요. 온라인 세미나에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야 논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줌으로 접속해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평가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이럴 때 이제 이 농어촌공사에서 문의 주신 것은 과정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제 모니터링 메뉴에서 이러한 점수나 참석 여부를 이제 수동으로 밀어 넣어줄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아까 성적 관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성적 관리에서 수강생 번호를 클릭하시면 성적을 직접 조절하거나 이제 점수 변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항목을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온라인 세미나 점수를 이제 올리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건의 주신 포인트는 저희도 좀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도 이제 시범으로 돌려본 사업이나 올해 좀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실시간 줌, 예를 들면 줌이 정말 대다수인 과정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왜 LMS를 써야 되는지도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줌은 이런 출결 관리나 그런 관련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이 한 채널에서 동일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저 LMS를 통해서 넘어와 주시기를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평가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 세션을 제외하고 수강 평가를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계획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시아 플랫폼의 실습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건 저희가 아까 실현해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이제 과정 안마다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게시판, 그리고 일반 게시판, 혹은 이제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료실 게시판 등을 연수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다른 강의 내용 문서 등은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업데이트만을 씨앗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의 영상이나 콘텐츠들은 별도의 업체 등을 통해서 제작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네이버 밴드에 올려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볼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드 같은 기능을 저희 플랫폼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관리자 임시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오랜 기간 동안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요번 관리자 임시 비밀번호. 관리자 임시 비밀번호는 지금 저희가 관리자 계정 승인을 하면 네. 관리자 계정 임시 비밀번호가 이제 이메일로 날아가는데, 이메일로 이제 발송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임시 비밀번호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임의적으로 이제 변경을 해드린 다음 메일로 다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해드리자면,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셔도 이제
이후에 따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대로 쓰시기보다는 임시로 발급된 것이니까 보안상의 문제나 결국에는 그게 그 비밀번호가 이메일에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자체적으로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를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권고를 드립니다. 관리자 계정 외에 과정 운영자 계정 생성 및 배정은 별도의 공문을 통한 승인 없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관관리자 계정을 받으시면 그 계정을 통해서 하위 범죄의 계정을 추가 생성하시는 것은 저희 쪽으로 별도로 문의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요는 이제 저희 플랫폼에 대한 전체 그 저장 공간을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10TB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의 장점은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계속 사지 않아도 그냥 원하는 때에 저희가 별도의 경비만 추가로 내면은 얼마든지 서버의 공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유연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인데요. 그래서 용량은 현재는 10테라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저장 공간들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사실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플랫폼을 신청할 때 활용 규모나 범위 같은 것들을 받는 이유가 저희가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자료나 불필요한 영상 같은 거를 너무 많이 업로드 해주시면 또 저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된 자료들을 업로드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플랫폼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세미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맞춰 녹화 강의를 송출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온라인 세미나하고 이제 실시간 수업을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제 실상으로는 기능상으로는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용도에 따라 점수를 출석으로 줄지 혹은 이제 라이브 세미나 점수로 줄지 그 점수 용도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실시간에 맞춰서 녹화 강의를 송출하는 것은 그냥 일반 녹화 강의로 분류가 되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녹화 강의에 특정 시간을 부여한 것이지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말하는 시스템이나 그 실시간이나 이제 온라인 세미나로 구분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과정 개설 시 과정명 영문을 입력하는 경우 연생들에게는 영문 과정명이 노출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부분 영문을 다 입력하게끔 저희가 지금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아마 이 시스템에서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잠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아돈 플랫폼 들어가요. 시아돈 플랫폼으로 들어가시면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 해주시고 시아돈 플랫폼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위에 언어 설정이 있는데 코스로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연수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 이 과정은 이제 과정명을 한글명으로만 설정해 주셔서 이렇게 한글명으로 영어 설정인데 한글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만약 한글, 영어 둘 다 설정을 해주시면 영어 화면일 때는 영어 제목으로 나오게 되고 한글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제목이 지금 이 과목도 이제 영어로만 설정해 주셔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렇게 한글과 영어가 따로따로 분류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명과 기관명을 꼭 국문, 영문 둘 다 적어주셔야 이제 수강생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요번에 가장 최근에 개선에 들어갔던 부분이어가지고요. 지금 아직 초반에 저희의 그 개선 이후에 개선 이전에 작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좀 해당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차차 저희가 다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플랫폼의 초기 운영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별도로 추가 정보를 요청드릴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답변을 잘 원활하게 주시면은 보다 원활한 플랫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정 게시판에 교육 자료를 업로드할 때 그 한 파일에 대한 용량 제한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1기가, 그리고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최대 500메가까지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용량은 500메가다. 강의 자료는 500메가까지고 올릴 수 있는 영상의 규모는 하나당 1기가가 최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서요. 제가 용량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 그 차시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자료의 업로드 기준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제한을 거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본 게 아까 그 안내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용하는 저장 공간에 따라서 서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예측 가능한 수준 안에서 자료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요. 그 용량의 카파를 이제 늘리게 되면 그것이 뭐 과정별로 따로따로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괄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강의 자료당 500메가를 풀어서 1기가로 바꾸면 A 과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다 1기가짜리를 올릴 수 있게 시스템이 풀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자료들이 더 고용량의 자료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이제 리스크가 좀 더 커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강의나 강의 자료를 너무 고용량으로 올리는 것 자체를 조금 지양한다라는 안내를 이전 웨비나에서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강의 자료가 크거나 강의 영상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영상이 길고 좀 잘라지지 않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대면 연수의 특성상 이 영상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사실 연생들이 집중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권고드리는 것을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수준으로 영상들을 좀 잘라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잘랐을 때는 사실 1기가라는 규모가 그렇게 적은 규모는 아닐 것입니다. 강의 자료도 약간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1기가짜리 뭐 예를 들면 지금 500메가 정도면 사실은 PDF나 PPT 슬라이드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크게 부족함이 없는 용량의 수준으로 저희는 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일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링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좀 실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용량을 이제 늘리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제 용량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이제 과정 안에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 왼쪽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운영에서 이제 운영 탭에서 과정에 이제 업로드 파일이나 이제 동영상 강의의 이제 용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1기가 밑으로,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500메가 안쪽으로 이제 직접 운영자분들이 줄이는 방식으로는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거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시 밑에는 강의겠죠? 네, 강의 밑에 하부에 더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나요? 예를 들면 강의 1, 강의 이렇게 개설했을 경우에 강의 1에 동영상을 2개로 나눠서 올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잠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영, 과정 개설 관리, 과정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강의 목록을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강의 챗이나 이제 클립에서 설정을 하실 때 이 안에 페이지 안에 그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페이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이게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추가되고 여기서 더 추가를 해주시면 3페이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이제 한 번에 여러 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제한 수는 없고요. 이제 원하시는 만큼 이제 강의를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 초반에 제 PPT에서도 이제 회차가 있고 그 밑에 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클립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가 있는 예, 거죠. 클립 네.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세부 운영단을 좀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다음 질문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모듈 안에서 3개의 강의를 구성하는 경우에 강의 목록에서 차시 모듈을 추가하고 차시 내에서 구성 추가를 통해서 네,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의 하나당 차시 하나당 강의를 하나씩만 올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비대면 연수 3일 동안 예를 들면 이제 연수를 3일 동안 진행하는데 강의가 총 10개다, 뭐 9개다라고 치면은 이제 1차시부터 9차시까지 만들어서 차시별로 영상을 하나씩 올리셔도 되고요. 차시를 3개만 만들고 3개 아래에 페이지를 3개씩 넣어가지고 333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셔도 되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라라고 가이드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관리를 하실 때 더 용이하신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바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온라인 세미나 관리를 이제 사후에 출석으로 변경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질문 드렸는데, 이제 아까는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여기 지금 질문 오신 게 학습 모니터링에서는 출석 진도율만 변경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출석 진도율은 변경하실 수 있고 이제 참여 여부 같은 경우를 설정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성적 관리로 들어가셔서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적 관리에서 수강생의 번호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참여 여부는 변경하실 수는 없어도 이제 참여 점수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 처리로 들어가셔서 편집을 해주신 다음 여기서 점수를 부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점수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방금 질문해 주신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세미나에 점수를 부여했을 경우 여기 온라인 세미나에 점수를 부여하신 다음 저장을 해 주시면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점수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 아래의 질문은 이제 수정 메뉴 개선 요청이었군요, 이게. 이게 개선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온라인 세미나 참여를 통해 점수는 부여할 수 있지만 이제 참여 여부는 직접 변경할 수 없는 게 이제 불편하시다고 이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한번 저희 개발팀에 문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능 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뭔가를 답변 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요거 저희가 어쨌든 Q&A나 모든 것들이 영상 녹화도 되고 있고 이제 질의응답 회의록도 지금 작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제 공사 쪽으로 저희가 추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30초 정도만 더 기다려서 다음 질문, 현재까지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만 좀 더 기다려보고. 네. 질문이 왔는데 출석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온라인 세미나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석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이제 실시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온라인 세미나 관리에서 온라인 세미나 이제
평가 비율을 보시면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 점수가 온라인 세미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수업은 출석으로 들어가고 온라인 세미나는 라이브 세미나 점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세미나는 점수 부여 방식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추가하면 네. 그래서 이제 줌과 같은 URL을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이제 여기 온라인 세미나로 연결돼서 줌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석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세미나도 결국에는 출석이 인정되면 점수를 다 받는 네네. 것이고, 참여 여부에 따라 점수가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실시간 세션도 동일하게 예, 참석만 하면은 점수가 부여되는 예. 방식인 것이죠. 네. 단순하게 그냥 라이브 세미나가 온라인 세미나 네. 그리고 이제 출석이 실시간 강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왔는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온라인 세미나가 퀴즈 및 시험 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제 온라인 세미나는 퀴즈 및 시험이 아니고 이제 평가 비율에서 보셨다시피 시험과 퀴즈는 이제 따로 점수 항목이 있고 이제 라이브 세미나도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라이브 세미나가 이제 온라인 세미나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퀴즈,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출제 및 채점에서 시험 문제를 내시고 시험을 출제하시냐 퀴즈냐 과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사람의 그 연수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러한 기준들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수료를 하기 위해서 시험에서도 어느 측정 점수를 받아야 되고 퀴즈도 잘 풀어야 되고 과제도 잘 수행해야 되고 제가 라이브 세미나로 구현한 세션에도 참여를 하셔야 되고 설문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강의 출석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전체적인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줌 같은 웨비나의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 세미나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녹화 영상이나 녹화 영상이랑 같은 범주 안에서 녹화 영상이나 실시간 세션이나 똑같이 출석했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평가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줌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실시간 강의로 분류될 수도 있고 라이브 세미나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의 평가를 할 때 그것이 이렇게 다른 범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평가 점수가 나갈 때는 결국에는 다 출결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 세션에 참여했냐 안 했냐로 점수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라이브 세미나에 실시간 세션을 넣어 놓으셨다면 라이브 세미나의 점수가 반영되는 것이고 여기 말고 그냥 강의의 일환으로 실시간 세션을 하나 집어넣으셨다면 그 줌을 참여하면 연수생은 출석 점수를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정 운영 기관에서 연수 기관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실 때 라이브 세미나라는 항목을 가져가실 것인가 안 가져가실 것인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운영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질문 좀 더 들어오네요. 과제 없이 출석으로만 100% 점수를 인정해도 되나요? 네, 이거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75%를 저희 지금 코이카 과정의 경우로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외부 부처에서도 또 들어오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코이카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연수 사업은 초청 연수든 비대면 연수든 연수의 75% 이상을 수료했을 때 수료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75%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봤을 때 그것은 저희가 연수기관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답변을 주십시오라고 기관에 위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5%라는 기준을 맞추는 그 디테일한 기준은 연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빼고 출석으로만 해가지고 만약에 총 4개 강의 중에 3개를 듣기만 하면 수료이다라고 기준을 잡으셨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과제를 넣으시고 싶으신 기간의 경우에는 과제를 넣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이거는 이제 이거 답변해 주신 거고요. 네. 라이브 세미나를 온라인 세미나
단어 네. 변경해 주신 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반영. 예, 네. 이거는 이제 개발팀에 얘기해서 바로 반영토록 네, 하겠습니다. 요거는 통일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단어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요 라이브 세미나에 대한 질문은요. 저희가 그 홈페이지 포털에 보시면 저희 유지보수 팀 전문가분께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좀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또 전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좀 질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공에서 또 답변 주셨는데요. 저희 쪽에서 안내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료 기준은 이제 참여의 75% 이상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75%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30초 정도만 좀 더 기다려보고요. 예, 요거는 저희가 별도로 유선 통화를 한번 한 다음에 용어 정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로고에 대해서 예, 기관 로고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수료증 발급 시 자동으로 로고 삽입이 되나요? 예, 수료증이 이제 기관 로고가 자동으로 삽입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이제 질문은 혹시 과정 운영 샘플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몇 차시로 어떻게 구성해서 정보는 무엇을 넣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PDF 한두 장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공유 드리면은 그걸 좀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게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예시 자료 같은 것들을 요청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질문이 좀 많이 해소되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시간이 많이 또 지나서 또 바쁘신 중에 또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 Q&A 세션은 별도 질문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미처 이제 답변을 완벽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기관명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연락을 주셔도 좋고 저희가 조금 정리해가지고 연락을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앞으로도 플랫폼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제가 앞으로도 좀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 3번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금년 한 8월 정도에 유사한 웹세미나가 한 번 더 진행이 될 것인데 사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조금씩 저희가 개선되는 거에 대한 추가 안내 빼고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쪽으로 이제 안내가 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신규 기관들도 계속 접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부처에서도 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웨비나를 이제 나눠서 동일한 내용을 나눠서 하는 걸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요. 8월 한 번 더 있으니까 또 만약에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아TV 유튜브 채널이나 3차 웨비나를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편하게 시아돈 이제 유튜브 채널 통해 가지고 문의사항도 남겨주시고요. 과정 담당자 통해서도 연락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개선 사항들 많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또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오늘 녹화 자료는 당연히 유튜브 채널에 시아TV에 저희가 1차 때와 동일하게 또 업로드 발표 자료랑 묶어가지고 같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